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세금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안 내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없어지지 않을까? 네, 오늘은 바로 이 세금 고지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연히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죠. 그런데 말이죠.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세금을 딱 제때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세금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걸까?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세요. 혹시 세금도 그냥 일반적인 빚처럼 시간이 쭉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진짜 그냥 기다리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법적으로 보면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꼼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방법이 정말 먹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정부가 시간을 재는 시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세금을 매기는 시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매긴 세금을 거둬들이는 시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세청이 자, 당신 세금 얼마입니다 하고 딱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오른쪽, 소멸시효입니다. 이건 뭐냐? 이미 고지서가 나간 그 세금을 실제로 걷어올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듣는 공소시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시간 안에 세금을 못 걷어가면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 세금 낼 의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금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표를 보시면 딱 나오죠. 세금이 5억 원이 넘으면 10년, 그보다 적으면 5년입니다. 그럼 5년이나 10년만 어떻게든 버티면 세금이 없어진다고? 와, 이거 진짜 쫄깃하게 들리죠? 근데요, 현실은 정말 완전 딴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게 그저 신화에 불과한 건지 그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진짜 한 목소리로 얘기해요. 실제로 이 세금의 소멸시효가 끝까지 다 채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치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게임하다가 리셋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국세청에 어떤 액션 하나만 취하면 그때까지 힘들게 버텼던 시간이 전부 다 꽝이 되고 시계가 그냥 처음으로 제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길래 시계가 리셋되냐고요. 이게 놀랍게도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지서 한 번 더 보내기, 독촉장 날리기, 아니면 재산 압류하기, 이런 모든 세금 거두려는 활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리셋 버튼이 되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자, 5년짜리 소멸시효 시계가 똑딱똑딱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와, 4년 11개월 거의 다 버텼다 싶은 순간에 세무서에서 뭘 하냐? 세금 내세요 하고 독촉장 하나를 띡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지금까지 버틴 4년 11개월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고 소멸시효 시계는 다시 처음부터 5년으로 완벽하게 리셋되는 겁니다. 이거 거의 무한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버티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더 무서운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산세 폭탄이에요. 이 가산세라는 것도 종류가 두 가지나 돼요. 첫째는 아예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둘째는 내야 할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신고 가산세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깜빡하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원래 낼 세금의 20%가 벌금으로 붙어요. 근데 만약에 국세청이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일부러 고의로 탈세하려고 했네 이렇게 판단하면 가산세율이 2배로 뛰어서 무려 40%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낼 세금이 원래 1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40% 가산세가 딱 붙는 순간 그냥 앉은 자리에서 4천만 원의 빚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한눈에 보이죠. 원래 1억 원이었던 내 세금이 가산세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1억 4천만 원짜리 고지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 이건요, 마치 고금리 대출 이자처럼 하루 단위로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매일매일 이 공식에 따라서 빚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그야말로 빚이 눈덩이가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면 이 시한폭탄 같은 가산세를 해체할 가장 똑똑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결국 돌고 돌아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 아니 재테크라고요. 물론 아이고 나 이미 기한 놓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망했다 하고 손 놓고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한 가장 현명한 세금 전략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뭐니 해도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내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둘째, 혹시라도 놓쳤다? 그럼 무조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면 그만큼 가산세가 깎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고지서 날아왔다고 그냥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세금 폭탄을 던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선택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언젠간 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신화를 믿고 매일 불어나는 가산세 폭탄을 끌어안고 사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정면으로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재정적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